여러분 좀 그려져요? 로드맵을 세 번째 날에 우리 각자 개인별 로드맵을 짤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에게 디렉션을 주시는 그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몇 년도의 그 꿈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갈 그것을 위해서 내가 2025년도에는 그리고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한다라는 게 그려지는 게 로드맵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이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 빌드업 되어서 마침내 여러분이 뭐 피라미드 가존이든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거든 여러분이 어떤 그 그림을 그려가는 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은 그 다음 스텝은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그려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멀리서 우리 광주 땅에서 우리 송미 선교사님께서 직접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와! 자, 여기서 저는 말레이시아 갔다 왔습니다. 손! 저는 방문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제가 들었거든요. 말레이시아를 갔던 친구들이 안 돌아오고 싶다. 계속 더 지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냥 거기서 그런 소문을 좀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 그런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갈, 유학생으로 또 인투젠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해 주셨고,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가기 위한 단계들을 오늘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미 선교사님 먼 길 오셔서 이제 말레이시아 유학 설명회 시작할 텐데, 여러분 눈에 반짝 불을 켜고, 그리고 또 준비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런 거 여쭤봐야겠다, 이런 거 좀 질문해서 좀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오셨을 때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번 선교사님을 우리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할렐루야. 나보다 목소리가 커야지. 자, 할렐루야. 자, 저는 IM 말레이시아 디렉터 박송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쌤이 카톡으로 여러분 소식을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오늘 3분기 리뉴젠 아카데미 종강의 날이라면서. 그래서 먼저 너희들한테 너무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친구한테 이미 수고했다고 얘기했나요? 한번 얘기해볼까?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 우리 말레이시아 소식이 언뜻 들렸죠? 쌤도 우리 이번에 본부에서 약 한 달 동안 또 무빙스쿨 다녀오고, 또 선교 보고도 이 자리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하나씩 다 스캔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아까 참여했던 친구들 꽤 되던데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땠어? 너무 좋았어? 또 갈까? 어찌 뭐야? 너무 좋았다는데 왜 그래? 기회가 되면 또 갑시다. 또 누군가는 또 얼마 전에 수능을 마치고 또 이제 고3으로 수험생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진로 진학 앞에 놓이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쌤도 고3 때가 기억이 나. 얼마나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기대감도 있지. 물론 고3이 끝나면 이제 20대구나 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진로 진학 앞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쌤도 한 10년간을 리뉴젠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더 다양한 길, 더 많은 선택지들을 제시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학습, 선교를 다 훈련하다 보니까 길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데 좀 더 넓은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 12월에 IM 말레이시아라는 지부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쌤이 고3 때 쌤은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입학 소개를 대학교에서 하는데 한 번은 외국 대학교에서 게시판에 자기 학교 오라고 입학 소개문을 딱 붙여놨더라고. 근데 쌤은 너무 유학이라는 것을 정말 멋진 로망이라고 생각해 봤지만 절대 쌤이 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유학하면은 유학이 좋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유학은 돈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유학은 좀 영어도 좀 해외도 한 적어도 몇 년은 살아봐야 되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필리핀도 가보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외국을 전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학을 꿈꿀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게시판을 보지조차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사진 보면 우리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지난 시간 동안 약 1, 2년 동안 무빙스쿨로 기도해 준 팀들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뭐냐면 검정고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그냥 대학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갈 수 있으면 뭐해? 돈이 안 되는데. 근데 말레이시아 대학은 저렴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유학을 할 수 있다라는 기쁜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검정고시 영어 공인 점수로도 세계 유수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근데 비용이 뭐다? 경제적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왜 말레이시아일지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말레이시아일까? 왜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를 가려고 할까? 네, 쌤도 처음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쌤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쌤 동생이 먼저 말레이시아에 그 섬에 그리고 굉장히 낙후된 곳에 선교를 하러 갔다 왔거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낙후된 곳, 그리고 굉장히 발달이 안 된 곳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쌤이 직접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밟고 나서 생각이 쫙 바뀌었어요. 우리 쿠알라룸푸르 갔다 온 사람 있죠?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여기는 내가 서울 구경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발달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어서 그렇지 주변에서 좀 치맛바람 센 부모님 자녀들은 웬만하면 유학하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많이 생각해 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교육에 대한 퀄리티도 좋은데 경제적이기까지 하니까 이민까지 말레이시아로 가기도 해요.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몽키아라라는 동네에 가면요, 딱 동네에 이렇게 한 10분만 거닐어도요 한국 사람 몇 명 만날 수 있을까? 한국 사람 한 10대 명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냥 몽키아라는 그냥 한국인들 타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주재원들 자녀들 굉장히 많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왜 말레이시아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씨 보여요? 같이 큰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 환경이에요. 말레이시아는요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공통어가 같이 비즈니스 언어,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가 영어입니다. 우리 가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말레이시아는요 말레이시아계 사람도 있고요, 중국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 인도계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요 몇 개 국어를 사용할까요? 3개 국어, 4개 국어, 어떤 사람은 5개 국어까지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5개 국어 사용하면 책 하나 퍼냈을 거야. 근데 말레이시아는 5개 국어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쌤이 국제교회에 갔는데도요, 그 선생님이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이신데 5개 국어를 하더라고. 하나는 말레이시아어, 하나는 중국어, 하나는 영어, 하나는 독일어, 하나는 뭐였지? 이렇게 하여튼 5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말레이시아는 영어 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영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 기자 아저씨들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같이 큰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실질적으로 유학은 엄마 나 가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고3 때 일찍 철이 들어서 그냥 유학 얘기를 부모님께 아예 꺼내지를 않았다니까. 왜? 쌤 가정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레이시아는 여러분이 꺼내봐도 좀 괜찮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죠. 연간 학비가 약 700에서 1200만 원 수준이에요. 가늠이 안 가지? 이게 싼 건가? 자, 연간 학비 700만 원이면 싼 거야, 비싼 거야? 뭔 기준이 있어야지 싼지 비싼지 알지. 싸, 비싸? 700만 원 싼 거야? 700만 원 벌려면 너희 부모님도 얼마나 일해야 돼? 많이 일해야지. 근데 이게 싸다고?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나라별 대학 학비 비교. 이걸 알아야 이게 싼지 비싼지 알지. 자, 나라별 대학 학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립대는요, 연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들어요. 학비로만 들어요. 생활비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립대는 우리나라의 국립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 좀 하면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지. 자, 미국 사립대는 얼마일까요? 연간 7천에서 9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나는 미국 땅을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영국은 연간 2,500에서 3,500, 뭐 100단위가 보이지가 않네. 다 1000단위네. 자, 호주는 3,500에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레이시아 얼마라고요? 700에서 1200. 얘들아, 싼 거야 안 싼 거야? 싼 거야. 말레이시아가 얘들아 기본적으로 3년제야. 그럼 말레이시아 3년 마치는 게 뭐랑 똑같아? 미국에서 1년 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치고는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가늠할 수 있게 한국어 자료를 친절하게 갖고 왔어. 한번 보자. 자, 한국의 사립대 중에 한양대 알아요? 한양대 공부 잘해야 들어가요? 별로 안 해도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10대 대학 중에 하나죠. 등록금이 1년에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1년 생활비 내가 서울에 가서 뭐 생활을 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1,800만 원. 그래서 4년, 3, 4년 하면 7,200만 원. 그래서 총 학비 3, 4년 해서 생활비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졸업하는데 얼마 들어요? 1억 8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천 학교라고 가고 싶어하는 한동대 봅시다. 한동대는 등록금이 800만 원 정도 돼요. 1년 생활비가 그래도 포항에 있으니까 조금 더 서울보다 저렴하다 했을 때 이 정도로 잡고, 뭐 이제 입학 조건 수시 3등급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약 9천만 원 정도가 졸업 때까지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는 이제 다들 연대 합격하고 전대의대 합격하면 돈 때문에 전대의대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저렴하니까. 그래서 국립대는 약 7천, 8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쌤이 말레이시아 사립대 하나를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말레이시아 해프대 같은 경우는 4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6,500만 원 정도가 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장학금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여러분 다 보니까 어때요? 저렴하다는 게 좀 체감이 돼요? 네. 근데 쌤은 저렴하기 때문에 보내지는 않아요. 왜?
교육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생활 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빅맥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빅맥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 햄버거가 얘들아 나라별로 금액이 다른 거 알아? 나라별로 금액이 달라. 자, 우리 빅맥을 만약 영국에서 먹으면 얼마예요? 영국이랑 미국에서 먹으면 7,500원.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500원. 필리핀에서는 얼마일까요? 3,800원. 근데 필리핀보다 말레이시아가 뭐야? 더 싸. 얼마야? 3,700원. 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갖고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물가도 굉장히 저렴해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저렴한 물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가 났어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국제학생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은 도시 몇 위? 1위라고 합니다. 물론 쿠알라룸푸르 밖에는 많이 낙후돼 있지만 보통 우리가 대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수도에는 국제학생들 기준으로 가장 부담이 적은 도시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도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 와요. 왜? 금액이 저렴하니까. 우리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말레이시아에서 수학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비용이 적으니까.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까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교육의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레이시아는요 다양한 대학의 선택의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좀 뭐라 해야 되지?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민족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대학 안에서도요, 말레이시아 대학을 졸업해서 유럽의 유수한 대학교의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말레이시아랑 연결이 된, 말레이시아 대학교랑 연결이 된 그 학교에 가서 1, 2년간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마지막 연도는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유학생활에 적응이 쉽습니다. 자, 유학길은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야. 집 나가본 사람 있어? 청소년기에 좀 집 좀 나가본 사람 있어? 어때? 고생 좀 해봤어? 그 다음부터는 집 잘 안 나가잖아. 갑자기 쌤의 옛날 기억이 떠오른다. 쌤이 집에 나갔어. 너무 그때 화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딱 나갔거든? 근데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돌아왔을까? 한 2시간 만에 돌아왔거든? 아무도 내가 집 나간지 모르더라고. 얘들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근데 얘들아, 모든 유학생활은 쉽지 않아요. 모든 대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유학생활에 적응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동일하게 한국이 있는 동남아 국가이기도 하고요. K의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한국인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이 적응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정리하면 우수한 교육의 환경과 다양한 대학 프로그램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대학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총 크게 3가지 유형의 대학으로 대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립대학교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University of Malaya 라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대학교의 서울대예요. 말라야 대학교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전 세계 65위의 순위에 있습니다. 연세대가 몇일까요? 연세대. 연세대가 위까 아래까? 아래야. 70몇이야. 말레이시아 대학교가 전 세계 65위에 있고요. 여기
말라야 대학교도요, 검정고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검정고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쌤이 말라야 대학은 크게 얘기를 안 할 건 뭐냐면, 아무래도 국공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수 교양으로 말레이어를 배워야지만 졸업이 가능하고, 자국민을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대학이 있다, 나중에 길이 열리면 또 말라야 대학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립대학교예요. 사립대학교는 교교 점수 검정고시로도 가능하고요, 워싱턴으로도 가능합니다. 거기 플러스 영어 공인 점수가 있으면 입학이 가능하고요. 말레이시아 대학교는요, 영국의 학기를 따라왔기 때문에 1년에 3학기야. 그렇기 때문에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3번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번 있잖아, 1학기, 2학기. 근데 말레이시아 대학교는 3회가 있고요. 평균 학비가 700에서 아무리 비싸도 거의 12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랭킹은 이제 전 세계 200에서 1000위권, 또 해외 대학은 100위권 이내에 있는 대학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 직영 캠퍼스야. 좀 추측해봐. 해외 직영 캠퍼스는 어떤 말일까? 해외 대학교가 캠퍼스가 어디 있는 거야?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 모나시 유니버시티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모나시 대학교 어디에 본교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자, 여러분 하버드 들어봤어요? 하버드는 들어봤죠. 어디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나시 대학교를 우리만 잘 몰라. 모나시 대학교가 호주에서 유명한 대학교인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날지 모르겠다. 2022년 수준으로 전 세계 약대 순위에서 1위 한 대학교가 어디예요? 모나시 대학교예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모나시 대학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캠퍼스가, 직영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노팅엄 대학교, 영국의 그 수많은 한 10개 해외 유명한 대학교가 직접 해외 직영 캠퍼스를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진들도 동일하게 호주에서 가르치는 교수진들이 와가지고 직접 교수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호주로 안 가지 말레이시아로 갈까요, 굳이? 퀄리티는 동일하지만 그 나라의 그 물가를 따져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해외 직영 캠퍼스는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교할 때에 예비 대학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1년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1년 플러스 3년 하면은 졸업이 우리나라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해외 직영 캠퍼스는 전 세계 50에서 100위권 대학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아무래도 저렴은 하지만 말레이시아 다른 사립대보다는 비교적 조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럼 쌤이 이 세 가지 유형의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추천할까요? 그렇지, 사립대를 추천합니다. 그럼 사립대 또 유형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대학은 크게 국립대, 또 뭘로 나뉜다? 사립대. 근데 이 사립대에서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자체학위, 말레이시아 자체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그 학교에서 해외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황색을 좀 깊이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 안에 트위닝 프로그램이랑 트랜스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닝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 대학을 어디서 졸업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있는데 4년을 있는데 졸업장이 나와. 근데 그 졸업장이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해외 대학교 졸업장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졸업했을 시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호주, 영국, 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닝 프로그램 3+0, 4+0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한번 맞춰봐. 3+0이 어떤 의미일까? 3년을
3년을 배워. 어디서? 말레이시아에서. 영은 외국에 0년을 있어도 그 졸업장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3+0, 4+0 뭐가 차이일까?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어. 여러분이 이 지식은 교양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자, 미국의 학기는 몇 년제야? 4년제야. 영국 학기는 3년제야. 영국, 호주 3년제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교의 졸업장을 얻고 싶다면 4+0 과정을 가야 돼. 근데 영국의 대학교 과정을 얻으려면 3+0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을까요? 뭐냐면 서구권 국가에 가지 않고, 나도 외국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트위닝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트위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트랜스퍼 프로그램이에요. 자, 트랜스퍼가 무슨 뜻이야? 한국말로 하면 전화, 편입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1, 2년 정도 공부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학교로 커리큘럼 매치가 끝난 상태여서 동일한 그 커리큘럼을 말레이시아에서 배우다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지원할까?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서 서구권 대학으로 넘어가고 싶은 학생.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제가 아직은 영어가 막 미국에 가서 부딪히기에는 아직은 좀 서툴어요. 그래서 좀 언어에 좀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마지막은 서구권 국가에서 졸업하고 싶은데 그 4년, 3년을 우리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대학교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헬프 유니버시티예요. 자, 헬프 유니버시티는 1986년에 개교해서 지금 약 12,0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재학생 중에 약 20% 사람들이 국제학교 학생인데요. 우리 IM 말레이시아 인투젠드도 현재 헬프 유니버시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전공으로는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IT, 법학, 커뮤니케이션학이 있는데 헬프 대학교의 유명한 대학교 학과는 뭐냐면 심리학과예요. 심리학과에서는 아시아에서 탑 랭크 탑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보면은 전 세계 약 351위 중에 400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중앙대 수준. 우리나라 중앙대가 약 414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중앙대가 몇이야 우리나라? 약 10위 정도 돼요. 중앙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헬프 대학교의 입학 조건은 검정고시 평균 몇 점 이상? 80점 이상. 거기에 IELTS 5.5 또는 토플 60점 이상이면은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학비는 700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헬프 대학교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됐어. 그래서 말레이시아 대학교에서 트랜스퍼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한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유수 대학교들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트랜스퍼 프로그램이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라고 전 세계에 약 46위 정도 되고 호주에서 5위 정도 되는 학교랑 2+1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프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학점 유지를 잘 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는 전 세계 62위이고요. 대학마다 지원이 가능한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네이 유니버시티예요. 가봤어요? 여기서 그 물놀이 했지?
써네이가 굉장히 유명한 재단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써네이 유니버시티도 있고 앞에 써네이 칼리지도 있고 써네이 피라미드도 있고 호텔도 있고 호스피털도 있고 굉장히 재단이 크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2004년에 개교했어. 2004년 굉장히 신생 대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교기도 합니다. 글로벌 표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생 대학이지만 이미 세계 대학의 상위 2%, 아시아 대학의 상위 1.5%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헬프 대학교의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한번 봐봐. 주요 전공을 잘 봐봐. 뭐가 아쉬워? 뭐가 아쉬워? 예체능? 또 우리 헬프 대학교에는 이과 계열의 학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헬프 대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인문 계열 학생들에게 추천하고요. 이제 써네이는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전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601위 건국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비는 아무래도 신생 대학이기 때문에 약 900에서 1,200만 원으로 헬프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써네이 대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수학위 듀얼 디그리라는 과정인데 이 대학교에 졸업하면은 말레이시아 졸업장과 동시에 또 그 연계가 된 영국의 랭카스터 대학교의 졸업장을 2개를 동시에 딸 수 있는 듀얼 디그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랭카스터 대학교는 얘들아 전 세계 122위, 영국의 11위 되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이 써네이 대학교에 배치된 전공이 80%가 다 듀얼 디그리,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그 학부를 졸업하면 영국 랭카스터 졸업장과 써네이 대학교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르꼬르동 블루라는 대학교가 여기에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수학해서 프랑스로 르꼬르동 블루 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말레이시아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대학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써네이 대학교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레이시아의 써네이 대학교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가 써네이 재단에서 만든 피라미드입니다. 워터파크도 있고 호텔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네, 방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영상이 써네이 대학교예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마지막 대학교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사립대 중에 1위라고 하는 테일러스 유니버시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스 대학교는요, 자체 대학 학위 과정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대학교예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의 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경영학, 관광, IT, 건축 및 디자인, 교육학과로 유명하고 경영 쪽에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텔 관광, 투어리즘이나 우리 호스피탈리티 가기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전 세계, 여기가 호텔 경영에 있어서는 전 세계 16위에 랭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번에 여기도 가봤나? 가봤죠. 자, 여기는 동일하게 검정고시 80점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IELTS도 5.5에서 6.0이야. 이런 신박한 일이 어딨어. 토플 60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학비가 조금 더 다른 사립대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은 좀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여기 대학교에 가요. 쌤이 방금 소개했던 사립대학교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소득 순위는 많이 비싼 대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유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는 말레이시아 자치학위 과정도 메리트가 있고요. 말레이시아와 해외 대학 동시 졸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와도 같이 MOU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아까 전에 해외 유수한 대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해외 유수 대학교를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호주의 국립대. 전 세계 27위죠. 서울대가 29위입니다. 호주 국립대랑 아까 연결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있었죠. 자, 그리고 호주 퀸즐랜드대. 전 세계 47위, 카이스트 기준이 41위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랭카스터대, 아까 어디 대학교랑 듀얼 디그리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집중해서 들었네. 써네이랑 있다 했죠. 한양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브리스톨대는 전 세계 62위, 연세대 76위 기준으로 이해되기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세계 유수한 대학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대학교여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여러분도 꿈꿀 수 있다. 자, 옆에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볼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얘들아, 꿈과 희망을 가져. 너희들 나이 때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나이야. 자, 이 말레이시아, IM 말레이시아의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뭐 80점이고 뭐 영어 공인 점수 뭐 60점이면 뭐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단지 여러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명한 유학원들도 많은데, 자, IM 말레이시아는요, 어떤 자들을 지원을 받냐면 적어도 리뉴젠 공동체에서 최소 1년 이상 훈련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 선교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요. 1번을 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유학의 길에 오릅니다. 근데 유학의 길에 오른 사람도 많지만 뭣도 많을까? 중도 포기한 사람도 많은 거야. 근데 내가 10대 때 한계를 경험해보고 밑바닥을 경험해보고 내가 원치 않지만 그 훈련을 해본 사람이 유학 가서까지 엄마가 보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그래도 리뉴젠 공동체에서 1년 이상 한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 최소한의 자격 조건으로 리뉴젠 공동체 1년 이상 훈련받은 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 과정 학력 이수자예요. 워싱턴이어도 됩니다. 검정고시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등 과정 학력 이수자가 이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평균 8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90점 이상으로 맞아 놓으면은 중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90점 이상이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거를 수료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짜 검정고시로 우리나라도 검정고시를 잘 안 받아주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혜택을 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 공인점수 취득자. IELTS 5.5 또는 6.0, 토플 6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맞춰서 가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조금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죠? 우리 대학 가서도 그냥 대학교 합격할 정도로만 공부해서 가면 어떡해?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필 아메리카존 코스 수료자, 이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지원 가능하지 않아? 그죠? 네, 가능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입학 절차는 우선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최소 말레이시아 입학 준비는 12주가 필요해요. 원서를 넣고 비자가 나오고 입학 허가서가 나오는데 1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주면은 몇 달이야? 3달은 여유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나 1월에 입학하겠다 하는 사람은 입학 못해요. 왜냐하면 허가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대학 입교 가능 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는 크게 입학을 몇 회 받는다고요? 3회 받는다고 했어요. 보통 모든 대학이 1월 입학을 하고요. 대학마다 1월, 4월, 8월 또는 1월, 5월, 9월 이렇게 받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1월에 입학하기를 원하시는 친구들은요, 필 아메리카존에 적어도 6월 달에는 입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11월 말쯤에 이제 파송을 해서 이제 준비해서 1월 달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4, 5월 달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하는 친구들은 입소를 12월 달에 진행을 해주셔서, 늦어도 1월 달에는 진행을 해주셔서 파송을 3월 또는 4월 말에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입학자는 3월 말, 5월 입학자는 4월 말에 이제 훈련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월 입학자는요, 입소를 2월 달에 하고 파송을 6월, 7월 달에 하면 되겠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최소 10주 전, 넉넉하게 12주 전부터 입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말레이시아 유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이 또 귀한 시간 내줬잖아. 그래서 유학에 성공하는 학생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학에 성공할까요? 끈기가 있는 사람. 선생님은 정답을 너무 잘 알아요. 너희들이 맞춰봐.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폴 선교사님과 똑 닮으신 분. 이름을 모르겠어. 영헌이, 영헌아,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그렇지, 노력하는 사람. 딩동댕. 또 어떤 사람이 유학에 성공할까? 영어 잘하는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다 영어 하잖아. 영어도 잘해야 되지. 못하면 안 되지. 그제 그것도 조건 하나에는 들어가겠다. 또 얘들아, 너희들이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대학교에 입학한 해 만에도 중요하거든.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대학 생활에서, 그리고 대학 이후에도 내가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학에 성공하는 학생들 특징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쌤이 방금 전까지 계속 대학 순위 얘기했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대학에 대한 체감이 없기 때문에 쌤이 순위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말레이시아 대학이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 교육에 대해서 퀄리티가 있어를 위해서 알려준 거지, 대학 순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근데 유학에 성공하는 학생들 특징보다는 그냥 대학 생활에 성공하는 학생들의 특징이기도 할 거야. 쌤이 학교 다닐 때, 쌤 때도 마찬가지야. 쌤 친구가 전대랑 조대를 입학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전대는 이제 우리 광주에서는, 쌤이 이제 광주가 고향이니까 광주에서는 전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로망이거든, 전대에 입학하는 게. 그러니까 전대는 이 친구가 전혀 관심 없는 화해과에 지원을 했어. 화해, 꽃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전혀 코가 먼 친구인데 전대에 입학하고 싶으니까 어떤 과가 전대 입학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자기 점수로는 화해과는 전대 입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대에 지원을 했고, 이제 조대는 본인이 원하는 과에 붙었어. 근데 이제 사립대고 국립대가 아니니까 얘가 어디를 입학을 했을까? 전대를 한 거야. 뭐 때문에? 대학 네임밸류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학 네임에 대한 자격지심이 엄청 심하더라고. 막 서울대면 막 나도 뭐 이런 것처럼, 그지?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도, 쌤 친구도 전대에 딱 들어갔네. 그래서 이제 화해를 이렇게 배우는 거야. 어때? 대학생활이 막 꽃향기가 났을까요? 친구야, 너 요새 어떻게 지내? 나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대학 순위보다는 뭐야? 여러분이 앞으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리고 전문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전공이나 진로 자체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대학 시설 보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순위보다 전공이나 진로 자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현지화가 돼야 돼요. 유학에 가서는 유학생활에서 한국 사람처럼 한국 음식만 막 따지고 한국인들끼리만 막 붙어있고 막 소심하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레이시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레이시아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 현지화가 돼야 돼. 진짜 말레이시아는 쌤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국제교회에 갔는데 중국계 사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굉장한 다민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물론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또 그런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학에 가서는 현지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하잖아. 그러면 미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너 영어 잘해, 이렇게 얘기해. 야, 나는 영어가 모국어지만 너는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자신감을 가져. 유독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쑥스러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하다 보고 그 현지 문화에 적응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이제 세계화의 발판을 그곳에서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유학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검정고시 80점, 토플 60점 중요합니다. 쌤은 여기서 점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학습 선교 정말 뼈저리게 훈련해야 돼요. 철저하게. 쌤도 여러 명의 친구들을 미국에도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보내보니까 어떤 애들이 성공하냐? 많이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뭐라고요? 많이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얘들아, 10대 때는, 사실 20대 때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실패를 통해서 뭐를 해? 경험을 하고 배움을 할 수 있어.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뭘까? 도전을 안 하면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한 발자국을 못 딛는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최선을 다해서 10대 때 리뉴젠 때 훈련을 받아봐야 돼. 어떤 애들이 나가서 실패하는지 알아? 이런 사람. 어떤 일이 있으면 엄마 때문에 나 했어. 나 쟤 때문에 공부 못하겠어. 항상 남 핑계 대는 사람들은 유학생활도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유학의 힘듦을 딱 경험했을 때 뭐를 할까? 이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핑계? 역시 유학을 힘들어. 엄마 때문에 왔어. 선교사님 때문에 왔어. 그럼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이들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진짜 돈도 집안이 정말 어렵거든. 응? 힘들고 잘난 게 크게 없어. 근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걸 그냥 수용해.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나를 바꾸자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환경을 뚫고 갈까 생각했던 사람은요,
대학을 가든 유학을 가든 공동체 밖에 가든 성공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있을 때 먼저 그 마인드부터 버려야 돼. 뭐냐면 엄마 때문에 왔어, 이거를 버려야 돼. 실제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전두엽이 잘 발달하냐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두엽이 활발히 움직인대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게 더 많아요? 10대 때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게 많아요?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지. 부모님이 여기 본부에 너 입학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선택한 것처럼 마인드셋을 하는 거야. 엄마가 보냈지만 그래, 엄마가 보냈지. 근데 내가 스스로 이 아이의 본부에 가서 이런 부분을 훈련받아야지, 이런 뭐를 해봐야지. 선생님이 어떤 걸 시켰어. 선생님 때문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영어를 더 열심히 배워봐야지.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셋을 하는 친구들이 전두엽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참을성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유학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IM에서 교육 메커니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아시는 분? 그렇지,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 독서. 그렇지.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의 평생 자산이야. 얘들아, 공부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힘을 너희들은 지금부터 기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친절하게 물어보면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지만 평생 나한테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 근데 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그리고 멘토링. 쌤이 IM 말레이시아, IM 미국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멘토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학의 길에 외로울 때에 옆에 있는 친구들 잘못 만나서 막 마약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미국 유학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내가 힘들면 바른 건강한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안에서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유학과 대학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춤추고 싶은 거야? 자, 엄청 피곤한 시간이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나름 막 깰라고 열심히 한 것을 쌤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유학도 대학 많은 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시하게 허락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학과 간다 해서 더 좋아하고 교육학과 간다 해서 미워하시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까, 빛과 소금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준비할까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